타인에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돌보는 법. 공동 의존자, 더 이상은 없다. 제2장 2001년 15주년 기념사. 내 자신을 돌보는 일은 큰일이다. 그래서인지 나는 오랫동안 그 일을 피했다. 1986년이었다. 자넷 게링거 워이티즈, 로버트 서비, 어니 라슨과 같은 선구자들은 술을 마시지는 않지만 통제 불가능한 알코올 중독자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알코올 중독자만큼이나 굉장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상당한 치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대중들에게 확실히 알려주자고 했었다.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알아놓은 모임들은 이런 사람들, 즉 공동 의존자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제공하려고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었다. 공동 의존으로부터의 회복을 주장하는 모든 개척자들은 한결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는데 그 메시지는 이렇다.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채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 자신을 분리할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을 돌볼 수 있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져야 할 책임이라는 것이다. 통제와 희생을 당연히 여기는 세상에서 이러한 메시지는 혁명과도 같았다. 공동 의존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코디펜던트 노 모어라는 책 제목을 붙이지 못한 채 원고를 써내려갈 때 내 컴퓨터는 공동 의존이라는 용어를 인식하지 못했다. 서점에서도 중독과 회복에 대한 책들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판매하고 있었다. 공동 의존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과 치유 방법을 찾느라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졌다. 이제 2001년 세계보건기구는 불법 마약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한다. 알코올 중독자 자녀들을 위한 전국연합도 미국 인구의 43%가 가족 내에 알코올 중독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성인 음주자 8명 중 1명이 문제가 있거나 중독 성향을 가진 채 술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 수치들은 신체적, 정신적 질병, 성중독, 학대, 방임, 기타 다른 수많은 문제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가족 구성원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한 사람을 공동 의존자로 만드는 그 같은 문제들은 문제를 가진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 이제
내 휴대용 컴퓨터는 공동 의존이란 용어를 인식하고 검색해 준다. 세상도 그 용어를 알고 있다. 공동 의존이라는 용어 또는 적어도 그 증상과 치료에 대한 내용들이 소설책, 텔레비전 쇼, 영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평범한 대화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서점도 중독과 회복에 관한 책들을 판매하기 위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간단하다.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공동 의존이라 불리는 행동들을 용기 있게 맞닥뜨리고 돌파해 나가면서 자기 돌봄의 의미를 배운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얼마 전 50대 한 여성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 자신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치료받을 만한 경제적 여유도 없었죠. 그렇지만 책 한 권 사보는 일은 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코디 펜던트 노 모어의 출간 15주년을 축하한다. 그리고 이 고통에 이름을 붙여주고 놀라운 기적을 평범하게 만들어준 독자 여러분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멜로디 비에티 1992년 5주년 기념사. 전문가도 아닌 내가 이런 책을 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길 때마다 나는 읽을 사람들도 별로 없을 텐데 내 생각을 쓴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을 거야 라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 후 다시 5년이 흘러 이 책은 200만 부가 넘게 팔렸고 기념사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뭘 쓰지? 나는 편집장이자 친구인 해즐던 재단의 레베카 포스트에게 물었다. 이 책이 출간된 후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변화들을 써봐. 글쎄, 나는 생각에 잠겼다. 페르시아의 걸프전, 소련에서 공산주의가 해체된 것, 힐 토마스 청문회 말고 뭐가 변했을까? 한 편의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다. 제목이 기억나진 않지만 알코올 중독과 성폭행으로 만신창이가 된 자신의 삶을 회복하려고 애쓰는 한 청소년의 이야기였다. 간호사인 어머니는 남편과의 역기능적이고 학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있었다. 영화 내내 어머니와 딸은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자신은 돌보지 않은 채 서로를 구원하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영화는 딸이 기타를 치며 더 이상 희생자가 되지 않을 거라는 내용의
자작곡을 부르며 끝을 맺었다. 책 표지에 산산이 깨진 수갑을 그려 넣은 프랑스어판 코디 펜던트 노 무엇 또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몇 가지가 변했다. 나는 4권 이상의 책을 썼고 세계 여행을 했고 이혼도 했으며 그리고 그간 빌렸던 복지 지원금도 모두 갚았다. 나는 공동 의존자들이 가지고 있는 학대 문제 가운데 치유의 중요성에 대해 예전보다 더 열정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더욱더 간절해졌다. 나는 과거보다 능동적으로 바뀌었고 나의 여성성을 감싸 안았으며 그 길을 따라가면서 경계선과 유연함 그리고 내 힘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교훈들을 배웠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도 배웠다. 지금 나는 남자들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중이다. 나의 인간관계는 깊어졌다. 어떤 관계들은 변화를 겪는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 아들 셰인을 잃은 것이다. 12살 생일을 맞이한 지 불과 3일 후 나의 사랑하는 그리고 내 삶과 일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아들 셰인은 미네소타의 애프턴 알프스에서 스키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나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배우는 중이다. 나는 성장했고 변했다. 나는 내 친구들의 성장과 변화들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많은 독자들의 성장과 변화를 경험했다. 나는 여전히 내 감정을 느끼려고 노력하며 나의 성숙과 변화의 과정, 나의 여정, 그리고 나의 절대자를 신뢰하고자 애쓰고 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때때로 두려움을 느낀다. 나는 때때로 어떤 것도 기억나지 않는 듯 과거처럼 모든 것들을 통제하려고 한다. 자제하지 않으면 나는 강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 분명하다. 내 책이 수년 동안 베스트셀러 자리에 있었음에도 사람들과 언론은 내게 여전히 이렇게 묻는다. 공동 의존이란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많지는 않지만 변하지 않은 것들도 있다. 나는 지금도 전문가가 되려는 마음을 거부하며 권위자의 지위에 오르는 것 역시 영원히 사절한다. 다만 내가 보고 믿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할 뿐이다.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변화는 계속 일어난다.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우리의 의식은 고양되었다. 여성 역시 영혼을 소유하고 있으며 남성 역시 감정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오하게 나의 치유 과정을 경험했다.